안녕하세요. 마음자리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는 앞으로 좀 글을 쓰고 읽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 자본주의는 포괄적으로 본다면 살생이랑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는 경쟁으로 자본주의를 배웠다. 종교는 자본주의의 반대로 살면서 자본주의를 배웠다. 사람은 벌레, 모기, 파리, 귀찮은 것들이나 더러운 것들을 죽인다. 사람은 단순히 자연으로 돌려 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징그럽다는 명목으로 사람이 위대하니 죽여버린다. 우리는 돼지나 소를 먹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동물이 사람보다 위치가 낮으니 죽어서 음식으로 먹는다. 사람은 생각이 있는 동물이다. 사실 죽어야 되는 동물은 없다. 직접 가축장애. 산에 가면 꽃과 나무, 벌레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현대사회에 살면서는 예쁘고 좋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싶다. 사실 가축장에서 동물을 기르고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정육점으로 판매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 사실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먹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나도 집안에 파리를 죽였다. 벽에 피가 묻은 걸 보니 소름이 돋았다. 그냥 창문 열고 놓고 밖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린다. 그냥 벌레를 죽이다 보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적응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들도 적응이 된 것뿐이다. 사람이 기본을 잊어버리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이슬람이라는 국가는 종교적인 특징으로 돼지를 먹을 수 없다. 누구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다. 별거 아닌 걸 안일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도 별거 아니게 되어버린다. 사람은 적응하는 순간 뻔뻔해진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사람은 아파트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회사 안에서만 살 수 없다. 왜 우리는 답답하면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는가? 자연을 지키지 않고 훼손한다면 언젠간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라는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환경공학자 같은 환경에 관련된 직업이 뜰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합니다. 사람과 건물만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을 게 많은 시대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밥 먹고 커피 먹고 술 마시지 말고 바람을 쐬고 햇빛을 쐬고 잠깐 쉬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4차 산업에도 자연이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을지를 알면 미래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공존하는 법이 성공하는 법이고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도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체인지 라운드에서
신박사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신박사라는 분이 책을 소개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가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분은 자기가 정말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서의 막 구독과 좋아요를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강요를 하지 않아야 되긴 하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이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까 전에 봤거든요. 근데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는 사업자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올라오면 구독을 누르면 이게 알람이 뜬다고? 알람이 뜨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하던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못할 거라고 그 알람에 빠져서 그 알람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알람에 집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누를 사람은 누르고 안 누를 사람은 안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강요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제 글을 보고 제 영상을 보고 정말 좋다고 감명 깊었다면 나도 이 사람처럼 되겠다, 이 사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는 사람은 구독을 누르게 될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영상을 보고 신박사님 채널에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자기가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돈으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준다면 언젠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서 구독을 직접 누르게 될 것이고 직접 저에게 고민을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저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살까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책을 읽을까 합니다. 이 신박사라는 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도 강의를 하긴 하는데 자기 강의하러 오시는 분은 다 책을 하나씩 읽고 있는다고 합니다. 막 그런 게 다르다고 하니까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이런 강의를 듣지 말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십니다. 네,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도 되긴 하지만 책을 읽든가 아니면 나 뭐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러면 이제 MBTI라는 거 혹시 하잖아요. 자기 성향 찾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를 네, 스펙을 쌓으며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취업 말고 정말 돈 벌 길은 없는가? 없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정말 자본주의의 시대에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회사에 일단 들어가서 돈을 모은 다음에 혹시 뭐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신박사라는 사람은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원이었는데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두고 나올까요? 한번 그 의미를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